진짜 실투자금 1,500만 원 가지고 순수익 2,256만 원을 달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도 2달 만에 순수익 2천만 원을 버실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0%는 저희 자금이었지만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출로 저희가 다 충원이 됐고요. 대출 상담사 분께서 신용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나요? 그리고 명도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비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직장도 가지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금 이주임님의 15기 수강을 하고 나서 수강 중에 물건을 낙찰받고 최근에 매도까지 완료하여서 오늘 소개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일단 엄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건 낙찰 받았을 때가 저랑 같이 임장 나가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대신 입찰하러 가셔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날이 임장하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그 물건을 꼭 해보고도 싶고 임장 수업도 겹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남편을 법원에 보내고 전화상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저는 이제 임장에 임했었는데요. 근데 임장 수업 중에 남편이 낙찰받았다고 결과를 알려줘서 현장에서 동기분들하고 같이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낙찰 받았어요 하면서 손을 좀 막 떠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수업 시간에도 물론 성공한 사례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제 일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든 첫 번째 생각이 이 다음엔 이제 뭘 해요? 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차근차근 그 다음 진행 알려주셔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또 실시간은 좀 생동감 있게 동기분들한테 이제 그 과정 소개하면서 그 순간을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동기분들 중에서 딱 한 명이라도 낙찰을 받으시면 그 다음 이제 줄줄이 또 낙찰을 잘 받으시거든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리는 거랑 첫 스타트를 딱 끊으신 분이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선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지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였고 감정평가 금액이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차까지 유찰이 됐었는데 한번 변경이 되고 나서 다시 7차에는 감정평가 금액 다시 올라왔었고요. 2번 유찰되고 나서 최저가가 1억 1,515만 원이었어요. 근데 낙찰 얼마에 받으셨죠? 낙찰은 1억 2,500만 원인 53%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진짜 53% 그것도 반값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있으셨나요? 단독 낙찰로 받아서 사실은 기쁨도 있었지만 절반은 되게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단독 낙찰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단독 낙찰 받았을 때 그랬어요.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근데 어차피 입찰하기 전에 이주인님한테 사전에 사실 점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의심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독 낙찰이라는 게 주는 약간 위압감이 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이주인님이 제가 이제 불안감을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이제 전화나 이런 거 인터넷에서 다 확인해 보시고 매도 가능한 금액과 낙찰을 받은 게 잘 받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그 불안감이 또 금방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물건을 살펴보면 원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 물건으로 허그에서 임차인한테 먼저 보증금을 줬고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였던 물건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물건 얼마에 매도하셨죠? 이 물건은 1억 5,900에 최근에 매도를 했고요. 매매 계약서까지 이제 완료해가지고 지금은 모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러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은 좀 얼떨떨했지만 매도까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진짜 이게 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해달라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이렇게 좋은 물건만 받아오면 충분히 수익화할 수 있겠다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경매가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 파는 것까지도 끝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때부터 이 물건이 잘 팔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다른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입을 좀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부업 강의들은 조금씩은 들어봤고요.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 원데이 클래스 강의들은 몇 가지 들어보긴 했는데 체계적이기보다는 그냥 자극적인 수익률 위주의 설명이라든지 초심자가 듣기에는 너무 많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제가 경매를 도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요.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찾다 보니 이주희님 동영상 여러 가지를 보다가 신뢰가 생겨서 이제 수업까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PDF 먼저 받아보셨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어요. 제가 그걸로 아까 말한 모의 입찰이라든지 이제 시뮬레이션 입찰 되게 많이 해봤어요. 성경처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입찰장 쓸 때도 그 부분을 펼쳐가지고 똑같이 도장 여기 찍으라 그러셨으니까 도장 여기 찍거를 그래서 땀들은 한 20-30분이면 할 걸 저는 한 1시간 반 동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뭐 입찰까지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 권리 분석까지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한 게 맞나가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 생각이 있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단순 뭐 아파트 같은 거밖에 못했다면 이제는 이제 다른 물건을 꿈꿔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뭐 어디 난간에 부딪혔을 때 저의 이제 전문가 좋은 멘토님이 계시니까 이제 멘토님한테 물으면 이것도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도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꼼꼼한 성격 덕분에 비밀번호를 명도하기 전에도 아셨단 말이죠. 이 물건 자체가 거의 여러 번 이제 유찰되다 보니까 유찰될 때마다 서류가 쌓이는 사실 몰랐어요. 파일만 62개가 있어가지고 파일을 하나 열 때마다 정말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 안에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버리고 뭐 취하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사진 하나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라는 이주님 말씀이 항상 있어서 다 보다 보니까 정말 기적과 같이 휴대폰 영상을 캡처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전 세입자분께서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나 이거 다 정리하고 나갑니다. 비밀번호는 뭡니다를 휴대전화로 이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그에서 이거를 나는 확인했어라는 거를 이제 증빙자료로 남겨놓으셨는데 이제 거기서 비밀번호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사건 열람을 하게 되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좀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분명히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명도할 때 세입자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랑 협상할 때 나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힌트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은퇴했을 때 생각하면 사실 근로소득만으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노후에도 내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게 되었고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무인 카페 같은 것들도 많고 아니면 온라인 뭐 이런 데도 뭐 부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터인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되고 무리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회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고요. 경매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경매를 하겠다라고 남편분께 얘기를 하셨을 때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주임님의 예전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본 거는 꽤 오래돼서 하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실현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남편이. 근데 이제 제가 나 이제 수업을 갈 거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약간 조금 진짜 하는 거야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임장 수업을 가면서 이제 남편도 같이 이게 좀 참여시키고 싶어서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원 대리 입찰도 시키고 막 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좀 약간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음이 이제는 나 언제 휴가 가는데 그날 어디 가면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둘이 같이 다니시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젠 같이 다니지는 않고요.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각자 이제 임장 각자 법원으로 가서 예전에 혼자 했다면 아마 그중에 제가 정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을 건데 이제는 남편과 같이 하니까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지역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분산해서 좀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이게 약간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셔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낙찰 받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이제 어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끌어내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른들의 인식에서는 되게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실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수익까지
장사를 하시는 걸 보더니 좀 약간 다행이다라고 하셨고 약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1년 정도 제가 이제 추가적인 수익들을 계속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부모님까지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도까지 하고 나니까 시부모님이 조용히 이제 꺼내주시는데 빛바랜 경매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업으로 관심을 가진 부분이지만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로 수익이 나는구나를 또 느꼈고 맞아. 부모님도 이제서야 그때 이제 그 빛바랜 책을 꺼내주시면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려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안에 내용 어떤 거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도 느꼈지만 사실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다 느낌은 없었어요. 체계적인 교육만 있다 그러면 사실 예전에도 분명히 부모님들은 수익화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강의들이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마 이런 강의를 접하실 수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삶이 훨씬 더 달라있지 않을까. 그럼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물건의 순수익은 얼마였는지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낙찰가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가 1억 5,900만 원이었는데요. 시세 차익만 3,4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2달 만에 이 시세 차익을 3,400만 원에 이루셨습니다. 취득세는 137만 원 내셨고요. 그리고 법무사비랑 다른 부대 비용들 142만 원, 미납관리비가 103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103만 원 대신 내주셨고요. 이 물건 낙찰 받으면서 처음 투자금이 얼마가 들었었죠? 처음에 입찰가인 10%인 1,150만 원에 미납관리인 100만 원 그리고 취득세와 법무비로 약 한 270만 원과 들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최저가 10% 1,150만 원 정도 내셨단 말이죠. 그 금액 외에 우리가 낙찰 금액이 있어요. 1억 2,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우리가 잔금을 납부를 하긴 하지만 전액이 다 대출이 나오진 않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실투자금에서 입찰 보증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선은 저희가 10%는 저희 자금이었지만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출로 저희가 다 충원이 됐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낙찰 금액 자체가 53%라서 사실 공시지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금액만큼 다 대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낙찰받는 사람의 이제 신용도가 충분히 갚을 만이 된다 그러면 무리 없이 그 한도 내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90%에 대한 대출이 다 받아가지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낙찰 받고 대출 받으셨을 때 신탁 대출로 90%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선은 개인으로 대출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가 훨씬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용도 이제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신용도 관리를 잘 해놓으라는 팁을 또 주셔가지고 그럼 대출 상담사 분께서 신용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나요? 아마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부분일 건데 대출을 받을 때 너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놓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그 돈을 쓰지는 않지만 신용도에서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많이 무리하게 했다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좀 약간 정리를 하면 훨씬 대출 받을 때 유리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 중에 안 쓰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좀 정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출을 해주시는 분도 이게 무리 없이 다 진행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도 높이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카드 납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납부일 전에 내가 미리 즉시 결제로 해버리면 또 점수들이 점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투자금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서 순수익 2천만 원을 달성을 하셨단 말이죠. 잔금 납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들었던 비용들은 어떤 게 있죠? 이 물건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사실 공실인 상태였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조금 잘 예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손때 묻은 정도만 좀 티가 안 나게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했었고요. 우선 도배나 기본 전구, 손잡이 같은 부속품들은 제가 다 셀프로 좀 교체를 했고 도배를 셀프로 하셨다고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경매를 낙찰받기도 했지만 이게 약간 실험적인 걸로 저희가 많은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여기서도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자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래서 도배도 한번 해본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실패를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뭐 세입자가 기다리고
헷갈리고 계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느긋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전문가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봤을 때는 좀 깨끗해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집이 이 근방에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제일 컨디션이 좋고 깨끗해 보여서 가장 먼저 내보내 주셨던 것 같아요. 팁이 있어요? 실제로 할 때? 충분히 초심자들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고, 도배랑 전구 같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근데 인터넷에서 이제 전구나 뭐 손잡이 같이 집이 좀 깨끗하게 보일 수만 있게 하면 되고, 어차피 가구나 이런 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소품들을 좀 깨끗한 거를 좀 많이 교체를 했고요. 무난하고 깨끗한 이미지만 드려야겠다. 손잡이도 약간 모던한 스타일로 너무 튀거나 좀 개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으셨는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화장실 같은 부분은 저희가 셀프를 하기 좀 어려워서 그 부분만 저희가 전문가를 요청을 했고요. 그때도 이제 어떻게 견적을 내면 좋을지를 이제 이주인님한테 여쭤봤더니 주변 업체한테도 뿌려보고 숨고 같이 다양하게 견적을 내보고 그중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선택하라 그러셔서 저희는 숨고를 이용해서 그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비용 들어간 것들 마저 계산해 볼 건데요. 대출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었나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이긴 했었는데 3개월이 제가 지나고 나서 매도를 처리했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최종 대출 이자도 그건 시세보다는 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어차피 저는 오랫동안 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부담되진 않았고요. 그럼 대출 이자는 얼마 나오셨죠?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가 이제 4.3%에서 5%까지 다양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부가적인 요소인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기간이 좀 짧은 거 이런 게 맞는 거는 4.7% 정도여서 그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 대출 받을 때 엄청난 팁을 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으셨죠? 아마 법원에 다녀오시고 나면 다들 많은 명함을 받으실 건데 그 명함을 우선 다 연락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한 부분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대답해 주신 상담사분한테 우선 제가 거래를 트면서 다른 곳에서 더 낮은 이유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 반영 가능한지를 제가 먼저 여쭤봤더니 다행히 이제 그거가 가능한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주셔가지고 그걸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니까 어느 지점 가셨어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1금융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통은 저희가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은행이었고요. 대출 상담사 선생님이 많은 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 정도로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저 거기서 이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네요. 근데 이게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도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이 녹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 내가 좀 더 편하게 해서 가까운 곳에만 보지 말고 여러 군데다가 문의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를 잘 견적을 따져봐서 나한테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많이 팁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를 저는 그냥 실행만 했더니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 스타일은 어떠냐면 이 한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이 물건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발품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딱 한 사람이랑만 내가 하겠다 하면 좀 이 사람이 싼지 안 싼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별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비 드렸어야 되는데 70만 원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360만 원. 그래서 지금 시세 차익만 3,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취득세, 그리고 법무사비, 미납관리비, 잔금 납부하고 나서 들어갔던 관리비,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다 빼고 나니까 순수익이 네, 순수익은 2,256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실투자금 1,500만 원 가지고 순수익 2,256만 원을 달성을 하셨어요. 잔금까지 지금 다 받아서 내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꽂히는 날, 그날 기분 어떠셨어요? 고요 맨날 마이너스만 보다가 이제 플러스 된 통장을 보니까 조금 좀 낯설기도 했었고요. 진짜 근데 남편분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엄마가 만약에 컴퓨터에 앉아서 물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 자리를 비켜주고 예, 엄마 바쁘시니까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애들은 몇 학년이에요? 애들은 좀 초등학생이고요. 경매란 말도 이제 애들은 더 많이 익숙해 하고요. 만약에 이걸 제가 기술을 익혀나면 나중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임장을 다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긴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마 누구나 처음은 힘드신 것 같고요. 그게 또 처음을 또 혼자서 해내는 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거를 옆에서 특히나 이제 전문가가 뭔가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이 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 용기를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또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하긴 했잖아요. 내가 한 발을 딱 내딛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떤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특정한 시점이 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이주님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언제 할까? 나는 언제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을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의장을 오게 되고 강의장에 왔을 때 나랑 비슷한 엄마인 사람들, 학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일반인도 다 그냥 할 수 있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라는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한 감은 이제 전문가인 이주임 선생님한테 항상 다시 되묻고 리체크 받고 했고요. 제가 이게 첫 번째 입찰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여러 번 입찰하다가 낙찰을 받은 건데 여러 번 여쭤봐도 그때마다 다 항상 처음인 것처럼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없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떤 물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이제 경매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나 이쪽만 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지역을 좀 넓히고 물건도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다가구 같은 다양한 물건의 유형들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1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는 정말 그것에서 주는 정보로는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강의는 좀 더 양은 더 됐지만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또 여전히 나는 행동하기 좀 힘들구나 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신 강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도 나는 뭔가 할 수는 있겠다. 바로 저한테 오셨으면 50만 원 아낄 수 있어서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주임님 강의를 결제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되게 큰 금액이라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나의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금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 수강료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은 아마 더 100배, 200배가 될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미 저는 그거를 맛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